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은 무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고 여당은 판사 겁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14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데 민주당 얘기부터 좀 짚어보면 특검법 수사 대상을 13개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했고요. 또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까? 수정안? 지금 13개에서 2개로 좁히고 네. 또 추천도 이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사건에서 제의했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동안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김 여사에 대해서 이 정도는 특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요구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그동안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만 유독 반대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또한 이 신뢰를 잃은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받아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줄이고 수정안을 내놨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13개 혐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2개로 줄어듭니까? 그것은 원래의 특검 법안이 얼마나 엉성하고 허술하고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개의 혐의라는 게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하나는 이 명태균 씨 사건인데 도이치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검찰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고 다 지나간 건데 그것을 무슨 특검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눈높이겠습니까? 명태균 씨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벌써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특검을 할 이유나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런 수정안을 무슨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바꾼다는 이 수정안을 마련을 했지만 이미 한동훈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수정안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고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할 이 계획이기 때문에 이탈표도 별로 없고 결국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앞서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담화에서 나왔던 내용이긴 해요. 이미 오랜 시간 다 수사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비토권 역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이미 탈탈 떨었다 수사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수사 당시 윤석열 현재의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고요. 그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여러 정황상 드러났고 이미 녹취록에서도 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라는 것이 어떤 야당의 요구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요구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녹취록이나 이런 지금 명태균 의원 통화에서도 드러난 이런 공천 개입 문제라든가 국정농단 이런 부분은 이 문제를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요구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어떻게 멈췄습니까? 수사가. 말하자면
출장 수사를 한다든가 검사가 핸드폰을 맡겨놓고 이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의혹 말하자면 깨끗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주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민적인 의혹이 이렇게 크고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불신을 받고 검찰마저도 공조직이 이렇게 문제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다면 거꾸로 이 특검을 받아서라도 명백하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번에도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전체 흔들고 있고 그 명태균 씨 녹취록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이런저런 녹취록이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 이 국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 수정안이 꼼수악법이다, 여권의 갈라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이런 의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그동안 약간의 다른 목소리라고 할까요? 뭐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 친한계 역시도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극적으로 며칠 만에 입장을 선회를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을 해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상당히 강도 높은 돌파구를 내놨고 그것이 저는 상당 부분 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포괄적인 대국민 사과 그리고 상당히 강도 높은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한 착수 그리고 특별감찰관 수용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니까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친한계가 더 이상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꾸 무슨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최상병 특검법하고 똑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만큼의 찬성 여론이 있었어요. 제가 연합뉴스 TV 이 코너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무슨 뭐 여론조사가 어떻고 저쩌고 해도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으니까 공수처하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슬그머니 제3자 특검이라는 것을 발을 뺄 것이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야당도 얘기를 합니까? 최상병 특검법 안 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선동적 공격을 해댔던 야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도 김건희 특검법처럼 여론조사가 70% 내외가 찬성이었는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김건희 특검법도 사실과 법리와 논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정치 선동이라고 하는 논리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도이치 사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자신들이 실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철저히 특별수사본부 버금가는 11명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슨 이 생업에 바쁜 국민들의 다수가 그런 자세한 내용에 관한 어떤 팔로우가 힘드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표결을 하면 지난번에 4명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추산이 되는데 네. 이번에는 4명의 이탈표가 그것보다도 적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과 법리와 논리에서 최상병 특검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김건희 특검법도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제 수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탈표는 더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수정안을 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가지고 여당 대표가 됐는데 이런 수정안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4표의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정안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이 더 이탈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알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특검이 만약 거부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 중대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럼 그냥 안고 가야 되는지, 지난번에 사과라고 윤 대통령이 사과라고 했지만 그걸 사과라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걸 사과라고 인정하더라도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라든가 공천 개입 이런 문제를 사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뭐랄까요, 반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특검이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매듭이 져야 대한민국 호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지난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14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결론 나오겠습니까? 결론 나올 것 같아요. 예, 아마도 뭐 표결 같은 거는 뭐 절대 없을 것이고 네. 대체적인 중론을 모아서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의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해라라는 식으로 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그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대체적인 총론을 모아가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이제 일자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뭐 통과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날 2차 표결을 했을 때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원 다수에게 명분을 주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탈표가 4표보다도 더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될 것이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내놔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3번 부결된 다음에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과연 낼 것인지. 저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과 법리 아무리 선동적으로 해서 국민의 뜻이요, 국민 눈높이요, 여론조사 얘기를 해도 그러면 맨날 민심, 국민의 뜻,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는 한동훈 대표가 왜 입장을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의 돌파책을 다 수용을 하고 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왜 세웠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민심과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의 길을 갈 것이다. 저는 제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탈표가 이제 더 적을 거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또 한 번의 특검법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셨어요. 여기에 대한 아마 그거는 민주당에서 봐야 답을 되니까. 할 네. 걸로 저는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 정치입니다. 여론 정치는 무슨 국민의 민심에 따른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의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민심과 멀어진 그런 여론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독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여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민심이라든가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 나온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특검법하고 자꾸 혼란스럽게 이렇게 마치 특별감찰관 제도를 실시하면 특검법 대체용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물타기고 의제 전환용이라고 보면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범죄라든가 문제점을 예방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온 김건희 여사의 범죄나 국정농단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감찰관 문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감찰관대로 그 제도를 시행해야 될 것이고 이미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 특검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하고 감찰권하고 특검법하고 말이 비슷해서 혼란스럽는데 이것이 바로 의제 전환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즉 과거와 미래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틀림없이
아마 의견을 모아서 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동의를 결국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줄지 안 해줄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 사안의 진정성과 또 어떤 형태의 감찰관을 뽑을 것인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특별감찰관을 그렇죠. 뽑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는 저는 특별감찰관하고 특검제하고는 다르기 전혀 때문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혼돈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혼동해서 활용을 하면 안 된다. 감찰관은 미래를 감시하는 제도고 네. 현재와 미래를, 특별검사는 과거를 규명을 하자는 것인데, 아니 무슨 특별검사 법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14개 혐의를 뒤지겠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러면 2개로 왜 줄어듭니까? 그럼 12개 혐의는 국민들 관심사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 국민들 관심사가 아닌 것을 그동안 그렇게 12개로 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2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이치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돼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겠다고. 자신들의 검찰이 실력이 없어서 2년 동안 해서 무혐의 결정이 난 걸 가지고, 예? 그것은 무슨 과거를 진상 규명을 합니까? 이미 끝난 거를. 네. 명택시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검사 11명이 지금 이잡듯이 뒤지고 있잖아요.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그런데 민심을 어기는 대통령은 지도자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최상병 특검에 관한 70% 찬성 민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최상병 특검도 지금 해야 된다고 4번째 특검 법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 논리라면. 예? 그럼 최상병 특검법은 하찮은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말이 되고 화제가 되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하고, 민주당이 줏대가 없잖아요. 민심은 그대로 그럼 최상병 특검은 4번째 또 내든가. 알겠습니다.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이 사안은. 네. 민주당이 다른 특검법 13개가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줏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13개의 특검 법안이 너무 많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2개로 줄여서 압축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더 받아들이기 쉽도록 조정을 한 것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막 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반기에는 이제 소득, 교육의 불균형 등 양극화 문제를 좀 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후반기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것인가?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조심스러운 이 판단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APEC과 G20 정상회의 해외 동반 동반을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중대한 변화고, 14일 날 특별감찰관을 이제 중론으로 해서 채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폭의 개각을 지금 검증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실과 개각, 내각의 일부가 쇄신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대구 경북을 포함한 보수 핵심 지지층들의 이탈을 이제는 막을 것이다. 스탑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17%가 바닥이라고 하는 얘기의 주요한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돌파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이고 핵심 지지층 이탈이 스탑이 됐고, 이제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4대 개혁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지율은 점차 반들된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보다 더 높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17%가 바닥치고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싫어하고 부정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지난번 이 국민과의 담화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세 가지, 대통령이 정말 자격이 없구나, 의지가 없구나, 정말 제대로 된 능력도 갖추지 못했구나, 이것이 다 드러났고 앞으로 저는 내려갈 일만 남았지 올라갈 일은 없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앞서서 국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 혼자,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과의 정치 복원, 대화 복원을 해서 함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국정개혁이지, 대통령 혼자서, 국민의힘 혼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꿔서 야당과 대화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국정개혁의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는 15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정도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요.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에서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악과 악이 서로 돕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함께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있는데, 물론 1심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정치 혼란기에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총선 이후에 변함이 없고, 그리고 비명계라고 하는 저런 세력들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이 사실상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혼란, 변화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정계의 큰 어떤 구도 변화 이런 걸 갖고 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명백하게 이 두말할 것 없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벌이는 장내외의 모든 행동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박입니다.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재판 선고 전이나 선고 이후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아니면 최소한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밑으로 받아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출마 자격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는 거의 총력적인 압박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의 예산을 민주당에서 200억 원이나 늘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법원, 사법부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양대 전술을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것은 시대의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될 만한 판결은 정말 전무후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법원에서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때려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돌려받았던 국고보조금, 선거관리기금 430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게 만드는 상황을 법원이 선고를 과연 할 것이냐. 지금 170석을 가진 제1거대 야당의 야당 대표, 그리고 거대 야당의 장내외 압력,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는 진짜 이거 정말 재판 사상 남을 만한 이 판결이고, 과연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때려서 제가 듣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가 이 법대 동창들 지인들로부터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성품이 반듯한 사람이고,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관한 선고가 내년 중에는 대법원 선고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때리고, 그거를 2심에서 다시 혼란스럽게 해서 2심에서는 80만 원으로 때려서 이재명 대표의 이것을 바꿔서 출마하게 만드는 전략을 쓸 것인지 대단히 힘들고, 그리고
저 비명계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움직임, 뭐 이 총리 지낸 사람 세 사람, 그리고 이제 김동연, 뭐 삼김 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제가 다른 시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출마 자격이 박탈되고 그리고 이재명 체제가 흔들린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체 대안이 네. 김부겸,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법 리스크도 없고 온갖 합리적인 이미지고 대통령 후보 경쟁력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강하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압박, 언론의 압박, 장외 압박 이 부분에 대한 반론까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특정 행위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여부입니다. 누구를 안다 모른다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장모는 10원 한 장 이익 본 것이 없다. 혹은 아내는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 이런 말들을 전부 다 거짓말로 엮어버리면 전부 다 공직선거법에 걸려들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게 생중계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